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박용주님의 글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동양 철학의 근간이죠. 음양이론. 특히 그 하도와 낙서 해석에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상당히 도발적인 주장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온 하도, 낙서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 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죠. 그렇죠. 저자는 이 도상들이 원래 담고 있던 그 역동적인 원리, 그게 후대에 좀 잘못 전달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료의 핵심 주장을 보면 기존의 음양 해석, 특히 하도와 낙서에 대한 이해가 그 도상의 회전 방향 같은 아주 중요한 요소를 놓치고 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네. 저자는 하도가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창조, 양의 방향을 나타내고 낙서는 시계 방향, 변화, 음의 방향을 나타낸다고 보는데 이게 기존 해석하고는 확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사실 이 회전 방향 자체를 크게 주목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 방향에 따른 숫자 배열이 있잖아요. 하도에 1, 2, 3, 4, 5라던가? 네, 오행 배치 같은 거요. 그렇죠. 낙서에 6, 7, 8, 9, 10 같은 숫자들 그리고 오행 배치를 본래 의미와 좀 다르게 연결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도상이 원래 의도했던 어떤 동적인 원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구체적인 오류 사례들도 언급이 되던데요. 예를 들면 복희 선천팔궤도 하고 문왕 후천팔궤도 그 해석에서도 회전 방향이 좀 혼동되었다는 점이요. 네, 맞아요. 그 팔계라는 게 우주 만물의 기본 원리를 8가지 상징으로 나타낸 건데 그렇죠. 선천팔계는 이제 생성 원리, 보통 반시계 방향으로 보는데 이 원리가 후천팔계, 즉 현실 변화를 설명할 때 시계 방향으로 잘못 적용되어서 해석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생성 원리가 변화 원리 설명에 잘못 쓰였다. 네. 그리고 64궤를 설명하는 방식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요.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좀 뭐랄까 혼란스럽게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단순히 회전 방향 문제만이 아니더라고요. 오행, 그러니까 목화, 토금수 이 5기운에 대한 해석도 새롭게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축 또는 스핀 개념으로 토의 역할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토를 단순히 오행 순환의 한 요소로 보는 게 아니라 회전하지 않는, 그러니까 스핀 0의 안정된 중심축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스핀 영유? 네. 영원성, 어떤 불변성 같은 걸 상징한다고 보고요. 반면에 나머지 목, 화, 금수는 이 축을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힘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저자 말로는 기존 해석에서는 이 토의 중심축 역할을 좀 간과했다는 거예요. 5요소 모두를 그냥 동등하게 순환하는 일부로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가 변화의 어떤 기준점, 바탕이 되는 그런 안정적인 존재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맞다면 오행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정말 크게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상당히 근본적인 재해석을 요구하는 주장인 셈이죠. 그리고 이런 중요한 고대 철학의 핵심 원리가 후대에 예를 들면 주자 같은 유명 학자들의 해석을 거치면서 그 본래 의미가 좀 변형되거나 고착화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당신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근본적인 개념들이 시대나 해석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읽힐 수 있는지 참 흥미로운 지점일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정리해보면요.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음양, 하도, 낙서, 팔괘 같은 동양 철학의 핵심 도상 해석에 대해서 회전 방향이나 중심축 같은 동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기한 박용규님의 주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지식 체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분석이었네요. 네, 그렇죠. 만약 이 글의 주장처럼 정말 중요한 사상의 뿌리가 되는 고대의 상징이나 기록들이 어쩌면 오랫동안 그 본래 의도와는 좀 다르게 해석되어 왔을 가능성이 있다면요. 네. 이건 비단 동양 철학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가 다른 어떤 분야에서든 당연하게 여기는 기초 지식이나 원리들도 그 최초의 자료나 도상을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시 검토해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의미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